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경제로 정리해드리는 해먼입니다. 이란 전쟁이 한창인 이때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바뀌고 이게 경제에 어떤 변화를 줄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시간, 세계 에너지 공급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이 경제를 폭망하게 하고 있는 이란 전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경찰이라고 불렸던 미국이 지금 가만히 있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해오는가 하면 From the Department of Justice. he found out. This was one of the most stunning, effective, and powerful displays of American 이어서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는 이란을 공격하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란 전쟁을 이해하려면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사람들이 갇혀 살 수 있다는 어떤 생활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지만 정작 큰 변화는 경제에 있었습니다. 당장은 폭발하지 않아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코로나 때 사람들이 나가지도 않고 물건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회사들은 생산을 못하죠. 공장을 멈춥니다. 공장이 멈추면 회사들은 노동자를 해고합니다.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해고당하면 쓸 돈이 없죠. 소비가 다시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경제에서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라는 용어로 저희가 표현합니다. 경제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소비가 없어지고 경제가 점점 멈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경제가 한번 멈추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걸 막으려고 전 세계 모든 정부들이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코로나 지원금이 있었죠.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만 한 게 아닙니다. 경제가 멈추지 않게 돈을 미친 듯이 찍고 미친 듯이 푼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란 전쟁과 연관이 있을까요? 미국의 2019년과 2024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GDP 대비 100% 수준이었던 정부의 빚이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125%로 올라갔습니다. 지방부채까지 더하면 훨씬 올라갈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죠? 100%나 125%나 그걸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빚이 억도 아니고 조도 아니고 경단이라는 겁니다. 이미 2019년에도 3경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6경원을 넘어설 예정입니다. 몇 년이 안 됐는데 2배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매일 경경에서 되게 친숙한 숫자죠. 근데 이자를 계산해보면 확 체감이 됩니다. 2026년 전망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자 비용이 1,500조 원입니다. 그러면 하루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4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1초에는 얼마가 될까요? 1초에 5천만 원이 늘어납니다. 지금 숨 한 번 쉬셨죠? 숨만 쉬어도 이자가 1억 원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제 미국 경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5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경제가 성장하면 그걸로 이자 비용 정도는 낼 수 있겠다는 믿음이 전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인데. 그런데 코로나 시기가 지났고 또 끝나서도 빚을 내서 자꾸 경기를 부양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자 비용이 원금이 돼서 또 이자 비용이 늘고 감당을 못해서 계속 국채를 찍어서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런 악순환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게 국방력 때문이 아니거든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달러가 국제 무역에서 결제할 때 꼭 필요하다 보니까 다들 달러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 금융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달러의 힘이 곧 미국의 힘입니다. 최근에 이 원화가 취약해지면서 환율이 많이 올라갔죠. 해외 대형 펀드를 포함해서 투자자나 이 정부, 중앙은행 같은 모든 주체가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경제, 국력에 대한 의심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를 팔고 달러나 다른 통화를 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달러가 신뢰를 잃고 힘을 잃으면 그리고 그게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달러는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의 조급증이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미국이 지금까지 왜 여기저기 때려 부수고 다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베네수엘라, 2번 이란,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3번 쿠바.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브릭스입니다. 브릭스는 지금 떠오르는 신흥 국가들의 연합체입니다. 기존 패권국인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그러면서도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는 국가들의 집합체입니다. 이 브릭스는 첫 가입 국가의 앞자리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해서 브릭스가 됐습니다. 혹시
이 새로운 시장이 보이시나요?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먹거리로 불리는 국가들입니다. 인도, 남미, 아프리카 여기 다 있죠. 이 국가들만 해도 전 세계 인구의 4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차 가입국도 있고요. 가입 희망국들도 지금 줄을 섰습니다. 다 포함하면 전 세계 인구의 56% 정도 되고 이 인구가 44억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큰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게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 달러를 위안화로 대체하고 싶어하는 이 큰형님 중국이 브릭스에서 엄청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부수고 위안화를 국제 무역 통화로 만들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유닛이라는 브릭스 통용 화폐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공격 순위가 있죠. 1번 베네수엘라, 원조 브릭스 격입니다. 가입을 처음부터 추진을 했는데 브라질에서 반대해서 못 들어간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브릭스 국가라고 그냥 볼 수 있습니다. 2번 이란, 브릭스의 2차 가입국입니다. 3번 쿠바, 브릭스의 협력국입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공격 전에 공통적으로 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자기들이 생산하는 원유를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결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달러를 지켜줬던 게 원유 결제거든요. 그런데 이걸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원래 1920년 정도까지는 국제 기준 통화가 기축 통화가 영국의 파운드였습니다. 영국 파운드가 국제 무역에 쓰이게 된 건 역시 이 수백 년간 이어져 왔던 금본위, 금을 바탕으로 한 화폐 제도의 바탕이 있었습니다. 파운드를 가져오면 그 정도 가치의 금과 교환할 수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을 믿을 수는 없죠. 하지만 금은 믿을 수가 있죠. 금을 받으면 되니까요. 근데 영국이 1차 세계대전으로 엄청난 빚을 지고 식민지 다 독립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확 떨어지면서 금을 지급해야겠다는 약속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의 위상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이제 전 세계는 파운드를 믿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옮겨진 게 바로 미국의 달러입니다. 미국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금만큼의 달러를 발행하겠다. 금만큼 달러를 발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1940년에 세계 화폐 질서가 미국의 금본위 약속과 함께 달러 중심의 브레튼 우드 체제로 재편됐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아닙니다. 1971년에 닉슨 쇼크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미국이 금보다 많은 달러를 찍어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트남 전쟁 비용을 조달하려고. 다른 국가들이 한꺼번에 금을 교환해달라고 막 달러를 싸들고 오니까 1971년에 그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금 지급을 정지해버렸습니다. 약속을 어겼는데 영국은 바로 대체가 됐잖아요. 미국 달러는 어떻게 지금까지 쓰이는 걸까요? 3년 뒤에 사우디와 맺은 페트로 달러 협정입니다. 미국이 무기를 무기에 수출하고 사우디의 안보를 책임져주는 대신에 사우디에서 나는 원유는 모두 달러로만 거래하고 이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한다는 공생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이 전 세계의 10%가 넘거든요. 어마어마한 원유를 찍어내는데 달러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달러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석유를 안 쓰는 나라가 없죠. 자연스럽게 모두가 달러가 필요하고 또 이게 미국 국채로 투자가 된다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신뢰가 두터워진 겁니다. 금 대신에 신용으로 유지되는 기축통화였던 셈입니다. 이 기축통화에 이 신뢰의 균열을 내고 있는 게 바로 브릭스입니다. 위안화를 주축으로 브릭스에서 만든 유닛이라는 통화. 자꾸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면서 달러에 흠집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닛이라는 통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가치의 60%가 금입니다. 유닛을 주면 60%는 금으로 나머지 40%는 브릭스 국가들의 통화로 바꿀 수 있는 화폐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바로 금을 베이스로 하는 금본위 화폐를 만든 겁니다. 달러를 밀어내고 무역의 통화, 기축통화가 되겠다는 브릭스 국가들의 선언입니다. 이거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는 무너지고 미국이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이 기축통화를 잡고 있는 달러, 미국이 세계 중심국가 자리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막대한 빚, 망해버린 제조업, 수출도 못하는 데다가 금융까지 다 뺏기면서 완전히 망하는 데까지는 20년도 안 걸릴 겁니다.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있죠. 근데 위안화로 결제하는 유조선을 통과를 시키고 있어요. 또 태국이나 파키스탄으로 가는 유조선에게도 길을 열어주고 있죠. 태국, 파키스탄이 브릭스 참여 국가들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왜 마음대로 자꾸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수뇌부를 막 폭사시키고 전쟁을 일으키냐고요? 이게 미국이 망할 위기여서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빚에 짓눌려 있고 국방력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주마다 연방정부 말 잘 듣지도 않고요. 내부적으로 인종 갈등, 이민자 문제, 마약, 건강보험, 에너지 가격 해서 안정된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달러 패권을 지금 뺏긴다? 그러면 아마 이 텍사스부터 바로 미국에서 독립선언을 할 겁니다. 진짜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타겟인 쿠바는 결은 좀 다르지만 비슷해요. 쿠바에서 미국 플로리다 간의 최단 거리는 150km 정도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보일 정도라고 해요. 쿠바는 전통적으로 러시아나 중국 정보기관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미국의 목줄을 쥐고 있는 국가가 쿠바예요. 미국이 제일 예민해하는 국가가 또 쿠바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쿠바에 석유를 파는 국가들한테 관세를 엄청나게 늘린다고 최근까지도 위협을 해왔어요. 이게 왜일까요? 브릭스 형님들 중국하고 인도가 쿠바 앞마당 유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쿠바 위쪽이어서 미국 영해 바로 코앞까지고요. 미국 최남단에서 100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거대한 지역 유전을 다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원유 시설만 들어갈까요?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크 누구도 미국의 앞마당까지 올 수 없게 하겠다는 아주 강한 경고입니다. 거기다가 미국과 달러가 살아남을 길은 예전의 페트로달러 협정처럼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다시 잡고 모든 에너지를 달러로만 결제하게 하면서 신뢰회 화폐, 기축통화 달러 지위를 넘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흔들리면서 또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페트로 달러를 흔들면서 페트로 위안의 시대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끌려가면서도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밀리면 미국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다음 편에는 이 이야기와 이어서 천장 뚫린 대출금리와 주식, 금융시장에 몰아칠 위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헬먼이었습니다.